자, 안녕하세요. 이제 트랜지스터 DC 바이오스의 동작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트랜지스터를 시뮬레이터 가지고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어, 계략적인 그러니까 설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을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계략적인 그 직감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려면 기본적인 그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영역에서 동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그 동작 모드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시뮬레이터랑 실제 이제 만든 거랑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세츄레이션 모드인지 아니면 내가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액티브 모드였다든지 아니면 턴오프 모드가 되어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설계했던 방향하고 다른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버깅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떤 영역인지 알아보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BJT DC 어널리시스에서 만약에 심플 보드로만 가정을 한다고 하면 BE 같은 경우에는 0.7V가 걸리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세츄레이션에서는 0.2V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얼리 볼테이지는 무시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동작 모드마다 얼마가 걸리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들을 뭐 쭉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천천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BJT 모드 같은 컷오프 영역에서는 B2 사이에 걸린 전압이 0.7V보다 낮으면 컷오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2는 항상 0.7V가 유지가 되면서 BC 그러니까 BC 이쪽 사이죠. 이쪽 사이 전압이 0.4V보다 작다. 그러면 액티브 영역. 그 다음에 여긴 항상 이제 조건이 0.7V보다 같고요. 그 다음에 C 0.2V랑 같은데 이게 0.4, 0.5 사이 된다. 그럼 얘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떤 트랜지스터 혹은 어떤 전자기기를 설계를 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트랜지스터의 세 개의 다리 사이에 전압을 각각 찍어보고 이게 어떤 모드에 있는지 1번 영역 모드, 컷오프 혹은 액티브 혹은 세츄레이션 모드 이 셋 중에 어떤 모드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내가 원하는 그런 동작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를 아셔야지 또 배우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디버깅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빠른 분석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모드를 뭐 액티브 영역으로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때 볼테이지와 커런트 값을 다 구한 다음에 이 조건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는데 만약 그게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VB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가 안 나왔다. 혹은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회로 이론에 의거해서 전압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일치하지 않는 게 하나 생겼다. 그러면 회로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로 성립되지 않으면 걔는 다른 모드로 또 가정을 하고 다시 푸셔야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액티브 모드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10V가 걸려져 있고 베타 값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쪽에는 4V를 걸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RE 같은 경우에는 3.3kg, 그 다음에 RC는 4.7kg라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 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BE가 아까 얼마가 된다고 했었죠? BE 네, 그래서 걔가 0.7이 항상 유지가 되면서 돼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어디였었냐면 여기 액티브 영역을 지금 가정을 하니까 0.7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 전압 B랑 이 사이 전압 이거가 0.7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4V가 걸려 있었고요. 보시면 4V 이 4V에서 얼마 뺀다고요? 0.7V를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전압은 3.3V가 되겠죠. 왜? 여기가 아까 4V라고 가정을 했고 전압 차이가 0.7이 항상 유지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액티브 영역을 가정한다면 3.4V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죠.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끝냈으니까. 3.3V에 3.3kg 해서 전류를 구해보죠. 그러면 1mA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 단계로 여기 가는 거죠. 이게 대략
1mm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1mm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1mm에서 이제 여기 대략 네. 그래서 1mm가 이제 흐른다고 가정을 했고 1mm에서 4.7kg 해당되는 전압을 빼죠. 그래서 아까 여기 10V 걸려져 있는 거에서 1mm 대략 0.99 정도 흐르는 이거를 해서 이제 빼고요. 빼서 이제 구한 전압이 5.3V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타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베타 값에 의해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전 강의에서 베타 알파랑 베타 값 그런 정의가 있었고요. 그 정의에 의해서 이쪽 베이스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이스 흐르는 전류값이 0.01mA가 이 베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최종으로 이제 권리 전압은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에서 처음에는 이거를 액티브 모드라고 가정을 해서 풀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맞았다? 여기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이 조건에서. 그래서 이제 뭘로 이제 했냐면 세츄레이션 모드로 다시 가정을 해서 풀었죠. 근데 세츄레이션 모드에서는 이쪽 전압은 뭐 동일하게 유지가 됐죠. 왜냐하면 0.7V라는 거는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근데 뭐가 차이가 생겼죠? 이쪽 양쪽 사이의 전압하고 이쪽 사이의 전압이 조건에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럼 어디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세츄레이션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세츄레이션 영역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컷오프 모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을 따라서 가정을 해서 풀어보면은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식을 세어보시고 그 조건이 하나하나 맞는지를 따져보시면은 트랜지스터가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한 예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일단 0.7V 여기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그라운드 대비니까 여기 0.7V가 무조건 되겠죠. 그래서 5V랑 0.7V랑 빼면은 여기 전압이 나올 거고요. 전압이 이제 성공됐으니까 여기에 그 뭐죠? 전류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빼서 확인해 보면은 IB 값은 0.0043mA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관계식을 해서 구해 보시면은 이쪽에 전류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알파 베타 값에 의해서. 자, 그리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VC 모델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나머지를 다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모스펫에서 보시면은 모스펫은 필드 이펙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게이트를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전류가 거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누설 전류가 생기면 전력 소비가 생겨요. 그래서 누설 전력이 없는 그런 좋은 소자가 되죠.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뭐 있지만. 그래서 VGS랑 VT를 비교해서 턴온인지 턴오프인지 먼저 맨 처음에 확인하고요. 턴온인 경우에는 이게 되면은 이제 트라이오드인지 세츄레이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앞에서 했던 그런 분석들을 하시면 되겠죠. 트라이오드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식이 될 수 있고요. 위스랑 랭스는 여러분들 공정 아시죠? 트랜지스터 공정. 트랜지스터 공정에서 두께,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얼마 와트를 내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두께랑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식을 쭉 세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라이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세츄레이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VGS-VT,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적 요소가 좀 많이 고려가 되죠. 그래서 몇 도씨에서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또 달라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뮬레이터에서는 25도씨를 영역 가정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스템 운영해 보면 보통 40도에서 뭐 60도까지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시뮬레이션 조건은 기본적으로 아무 설정 안 하면 25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시뮬레이터에서 이 VT가 이쪽에 관련된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로 뭐 평균적인 온도가 뭐 40도가 된다. 그럼 당연히 전류 시기, 그러니까 전류량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뮬레이터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무작정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온도도 여러분 사실 잘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실무자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적용하시겠지만 초심자,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FET에 관련해서도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유사하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조건을 하나씩 따져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이게 턴 조건이 만족을 하고요. 그럼 전류식을 넣고 전류식을 넣어가지고 이제 쭉 풀어본 결과 이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모드, 트라이드 모드, 그다음 턴오프 모드 세 가지를 놓고서 각각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대로 이 값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그 영역에 해당되는 거고 어쨌든 세 군데 중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게이트 쪽에 아무것도 안 걸어줬는데 그럼 걔는 당연히 턴오프가 되겠죠. 근데 뭐 둘 다 해봤는데 아니다. 그럼 이제 턴오프까지 보통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세츄레이션하고 트라이오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했다. 근데 트랜지스터 자체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겠죠. 턴오프 모드가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설계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만 원하는 설계값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턴오프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노드별로 여러분들이 뭐 멀티미터나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보시면서 여기 관리와 들어가는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환에 실험을 좀 몇 가지 넣어놨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놨죠. 그래서 뭐 그림 4-3이라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번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일단 그림만 보시면 게이트 쪽에서 이제 전압 분별해서 여기 전압을 입력해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뭐 이게 만약 없다 그러면 게이트 쪽에 바로 뭐 파워 서플라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전압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전류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죠. 이 전류 얼마 들어갈지. 그래서 리미터로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단전원 하나의 전원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동작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전류를 이제 제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 그래서 V, B, VE, IC 값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된 값 이게 무슨 영역이 들어갔지? 앞에서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각각 전압이 얼마 있을 때 얘가 트라이오드 뭐든지 세츄레이션 뭐든지 턴오프 뭐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FET를 가지고 앞에는 이제 BJT를 가지고 해봤는데 이제 이 FET를 가지고 해봤을 때 이런 조건에서 얘가 턴오프 모드인지 트라이오드 영역인지 세츄레이션 영역인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전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전원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전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각 바꿔가면서 여기 이제 흘러가는 전류랑 그다음에 바이오스는 전압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전압이 달라질 때 얘가 액티브 모드인지 턴오프 모드인지 트라이앵글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같은 원리로 구성을 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BJT를 이용한 회로를 이제 좀 한번 보시면 이제 응용 편인 거죠. 그래서 BJT를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도 만들 수 있고요. 스위치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시그널 오퍼레이트 모델들 그 다음에 스테이지, 시그널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 여기 한번 겹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진기도 만들 수 있고요. 증폭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앰플리파이어랑 스위치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이죠. 그래서 액티브 모드에서 그 다음에 볼테이지 커런트 컨트롤 모드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단 BJT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JT의 베이스 쪽에 시그널을 작게 조정했는데 출력은 크게 나오죠. 그래서 작은 게 들어가는데 큰 게 나온다?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고 계셔야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더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죠. 하지만 여기서는 외부에서 DC라는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베이스 쪽에서 작은 신호를 넣어줘도 출력에서 크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먹고 크는 소스1은 바로 DC에서 공급해주는 전압과 전류 값을 바꿔서 동작을 해주죠. 그래서 뭐 위에서 무가 청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작은 신호는 큰 신호로 증폭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특성 current dependent source 전류 소스가 있죠. IS 근데 얘가 베이스 쪽에 있는 그런 전류에 의해서 조절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출력으로 증폭이 돼서 나오는 걸 활용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소개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동작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그러면은 컷오프랑 그다음 세츄레이션 두 가지를 활용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만드는 거를 스위치 앰프라고 해요. 스위치 앰프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얘는 턴과 오프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기 때문에 고효율로 동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커런트랑 전류의 곱이 거의 제로가 되게 만드는 그 기법이 스위치 앰프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 회로적인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앰플리파이어를 또 만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증폭기 동작의 기본 이제 분석을 보시면은 뭐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가 있죠. 앞에서 했던 이제 분석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그거에서 이제 뭘 활용할 거냐면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변할 거냐 전류가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베이스 전류 전압이 이제 바뀌겠죠. 베이스 전류 바뀌면 그래서 BE가 바뀔 건데 그에 따라서 CE가 얼마만큼 이제 변화하는지를 할 건데 그걸 이제 개인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식은 전압이득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뭐 전자를 책에서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온도 관련된 파라미터라고 썼죠. 그래서 전류는 베이스 쪽에 들어오는 요 전압에 의해서 제어가 되죠. 그래서 IB 양이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IB 양이 바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압이 바뀌면 이쪽 사이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죠. 흘러 들어가서 IC랑 IB랑 해서 IE가 나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IC랑 IB가 합해져서 IC, IE가 나와요. 여기 그라운드 쪽에 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전압으로 제어를 하지만 이렇게 전류가 실제로 들어가면서 제거된다라는 거. 그래서 IV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고 이 기울기는 아까 얘기했던 early 볼테이지 그 기생 저항값에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수평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항값 때문에 이렇게 가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Q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입력된 그 어떤 파형이 왜곡되지 않고 모두 다 추적될 수 있는 포인트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윙을 해도 위아래로 한쪽에 어느 쪽이든 위든 아래쪽이든 잘리지 않고 풀 스윙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죠. 그래서 이걸 로드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로드라인의 중간점을 이제 부하 임피던스로 보통 잡아서 바이오스 포트를 잡아가지고 동작을 시키죠. 그래서 이 동작을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신호를 이제 흔들어주면 출력이 크게 흔들려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작은 신호 흔들어줬을 때 크게 흔들려서 나오는 그런 증폭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죠? 이렇게 어떤 저항값이 있어서 기울기를 갖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바이오스 포인트를 어느 쪽에 잡냐에 따라서 스윙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은 뭐 이런 사인파를 넣는데 보통 반대로 나오니까 바이오스 잘못 잡으면은 뭐 아래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위가 잘린다든지 특정력이 잘려서 추적이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아래가 잘린다 그러면은 뭐 위쪽으로 올려준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날려주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전압이 트랜지스터 거치면은 위상이 뭐 반대가 되죠. 180도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정해주면은 바이오스 포인트 잘 정해서 이제 그려주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해주고 로드 라인을 기울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 포인트를 아까 했던 큐 포인트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지 출력이 왜곡 없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보통 선형 증폭기를 전류를 많이 소모하더라도 깔끔한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 BJT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 컨트롤 스몰 시그널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라지 시그널하고 스몰 시그널 모델하고 약간 좀 달라요. 하지만 신호 증폭 요구를 하게 되면 보통 스몰 시그널 모델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설계의 복잡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GM 값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죠. GM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GM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파라미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 그 다음에 파이 모델 파이 값. 그래서 실제 이제 안에 있는 이 기생 저항 값 이게 얼마나 보이는지 이런 것을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 값, RE 값 기생 값 있었죠. 그래서 그 기생 저항 값이 얼마가 돼서 원리 볼테이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 BJT에서는 알파 베타 값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GM 값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볼테이지 게인은 GM, 마이너스 GM 이게 위상이 반전되는 거죠. 그래서 GM 값의 RC 값, 여기 저항, 여기 저항에 대해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정의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앞에서 배웠던 그 수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스몰 시그널 이퀄밸런트 모델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봤던 그 R파이, 그 다음에 혹은 RE 모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델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죄송해요. 그래서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미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 모델을 등가 모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BJT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BJ 동작점, 특히 컬렉터의 전류값을 먼저 구하고요. 소스는 등가모드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볼테이지 소스에서 소스 서킷인지 커런트 소스인지 오픈 소스인지 그 다음에 소시노 등가모드를 시환해서 회로위로 돼서 했던 KVL, KCL을 잘 활용하시면 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싱글 스테이지 BJ 앰플리파이어는 앞에서 했던 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DC 블럭에서 AC 신호 이제 통과하는 거. 보통은 음성 신호라든지 아니면 통신 신호 다 AC 신호로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DC 블럭에서 DC 성분을 빼주고 AC 성분만 이제 증폭해서 출력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C 보시면 얘는 보통 가상접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AC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쇼트로 보이죠. 쇼트,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DC적으로는 이쪽으로는 흘러 들어가지 않죠. DC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 걸리는데 AC적으로는 이쪽에 그라운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가상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라운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보통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커먼 이미터 앤 이미터 레지스탄스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설계들이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커먼 이미터 저항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인풋 레지스턴스를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되고 볼테이지 게인이 감소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오버all 전체적인 볼테이지 게인이 여기에서 감소가 되는 거를 쓰고요. 하이프런시에서는 이게 증가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항을 없애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이제 저항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 소비 조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소비하는 어떤 누설 조작이 생긴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커먼 컬렉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 테이블과 같이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VC, V인, 그래서 Vout이 여기 나온 거죠. 약간 위쪽에서 이제 출력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커런트 게인, 볼테이지 게인을 식을 아비베트 값 혹은 GN 값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커먼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출력이 이쪽이 나오고요. 인풋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커먼 이미터가 항상 좋다, 커먼 컬렉터가 좋다, 커먼 베이스가 항상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설계의 목적, 그 다음에 장단점에 따라서 어디에 쓰일지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커먼 베이스, 커먼 일렉터, 커먼 컬렉터 해가지고 쭉 따져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목적과 장단점을 이용해서 원하는 특성에 원하는 장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설계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만 배워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다 배워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장점들이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남겨두시고 다음에 이제 필요하실 때 또 워낙 인터넷 뭐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넣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각각 뭔가 장단점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할 때 각각 설계 구조를 뭐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다 정도의 인식을 하시면은 되는 거죠.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어차피 많이 이제 되뇌이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잘하게 되고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거를 할지, 어떤 걸 안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많이 배워놓게 되는 거고요.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한 2주, 뭐 한 1주만 지나도 잘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잊게 된다고 해서 그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실험 못하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쭉 실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랬을 때 증폭 특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장단점이 보이는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런 이제 구조들을 여러 가지 놓고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투 스테이지 가지고도 해보고요. 그래서 모스펫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